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서른가 키워. 어? 그러니까 서른가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거기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 말씀 자체로는 뭐 특별히 잘못됐다라고 말씀은 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규정하는 거예요. 그건 맞죠. 근데 생각을 추적해서 생각이 없어 항상 불안하면 뭐 그러면서 거기서 이게 항상이 왜 항상인지 가르쳐줘요. 예, 그럼 왜 환상입니까 그게? 이게 없다는 걸 가르쳐줘가지고 이해해서 벗어나. 그러니까 경험되는데 왜 없다라고 어떻게 적용할 수 이게 있냐? 바로 이게 홀로그램이라고 보면은요. 예. 보이죠? 그게 홀로그램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그걸 이제 네. 벗어나 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예. 이게 홀로그램과 같아요. 예. 색선은 6개가 딱 뭉쳐가 쏘고 있다. 하나씩 다시 분해가서 눈 감고 만져봐라. 여기서 가운데서 생긴 느낌이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리도 그렇고요. 색성량 이쪽도 하나도 잡을 수도 없고, 머리에 산성이 일어나서 사라진 거예요. 독이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건은 없는 거다. 집착하지 마. 결국은 집착하지 마. 있는 그대로 머물러. 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하면은 정말 이게 없는 거라고 이해가 될까요? 없는 거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없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해서 자, 여기 예? 예, 그러니까 그것 또한 관념 교육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관념 맞아요. 예, 그것 또한 관념 교육이라면은 그것은 사실은 삶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로 인해서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 또한. 그렇습니다. 가령 그게 어느 정도까지는 통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게 통해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실제하지 않는 그림자라고 그래요. 마음의 그림자니 헛개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헛개비라는 것은 정말 이것이 없어서 헛개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전부 다 마음의 그림자일 뿐이다. 헛개비일 뿐이다.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게 없습니까? 내가 없다라고 해서 이게 없습니까? 내가 죽어버리면 내가 여기 없다고 해서 이게 없습니까? 저만 없으면 이게 없는 건가요? 저한테 없다라고 해서 없는 겁니까? 이게 마음의 그림자라고 한다는 것은 마음의 드러난 아까 색소형 미촉법에 하여튼 드러나는 거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뭡니까? 자, 결국에는 이것이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인식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그 인식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별개의 문제죠. 그런데 인식이 가령 내가 이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신경 쓰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이것을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관념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정말 없으려면 제가 없어도 이것이 없어야, 제가 없으면 이게 없어야 진짜 없는 거죠. 제가 없어도 제가 이걸 본다라고 하는 인식되지 않나 하더라도 부모님은 여전히 이게 보임이 인식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없다라고 할 수가 있나요? 이걸 헛개비라고 할 수 있나요? 헛개비라는 의미는 다른 의미인 거예요. 이 자체가 헛개비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렇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라도 규정이 있다면은 그거는 그 규정으로 모든 것이 해석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는 상태일 때는 불편이 경험되지 않는데 그것은 경험과 계속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맨날 나보고 이거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하도 그랬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딱 해가지고 내가 그래 좋다 없다라고 해준다. 사실 이런 상태가 될지언정 정말 이게 없다라고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아니라 그렇다라고 믿으면은 즉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은 믿음은 사실은 그것은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편해진 만큼 나중에 그 괴로움이 그만큼 더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맨날 이거 없다 해. 그래서 하도 없다라고 그래서 그래 아버지 없어요. 그런데 정말 경험이 없다라고 될까요? 이것이 왜 없다라고 그런지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그것은 계속 경험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것이 괴로움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대승에서 이것은 전부 다 마음이 만든 거다,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전부 다 관념이고 그것이 바로 어떤 통찰이라든가 이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이 이해가 되든가, 정말 이것이 없는 거라면 왜 없는 것인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지 않으면은, 애들이 이거 없다라고 그래서 참 맨날 그래서 내가 우리 아빠 때문에 내가 없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래요, 없어요, 그래. 저 없다고 합시다, 막. 이랬을지언정, 이 세상에 이렇게 보이고 만져지는 이것을 없다라니, 우리 아버지가 좀 미쳤지. 사실은 그렇지 몰라요. 한번 솔직하게 한번 털어놓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이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해가 될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정말 없는 거라면은, 정말, 자, 이 마음의 그림자로서 마음이 만든 거라면은, 또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 만드는 겁니까? 가령 내 마음이 만든 거라면은, 그럼 내가 없으면 이것도 없어져야지. 내가 죽고 이 자리에 없다 하더라도 부모님한테도 이게 없어져요? 부모님한테도 없고 모든 사람에게 없어야 필요서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규정함으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자, 없다라고 하는 그것의 이해로서 가령 불편이 없게 된다는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는 조금 더 틀림이 없어요. 틀렸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규정이기 때문에 불편이 또는 어떤 통찰 이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언젠가는 결국 괴로움으로, 불편으로, 또는 모름으로, 다시 혼란으로 그렇게 경험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 경전에 이렇게 깔라마 경이라고 하는, 이제 깔라마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그렇게 물은 겁니다. 오는 사람들마다 다 그 깔라마라는 곳이 저는 뭐 어딘지 잘 모르는데 아마 거기가 뭐 교통 여지인지 어쩌면은 뭐 그런 뭐 도라고 하는 그런 데가 뭐 유명한 곳인지 전부 다 가령 깨달았다고 와가지고 전부 이것이 맞다, 다른 사람 틀렸다, 이것이 맞다, 이것이 맞다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 깔라마 사람들이 가만 생각해보니까 도대체 다 자기가 맞다고 그러니 도대체 누가 맞는 거야? 누가 맞는지를 어떻게 알지? 그래서 부처님한테 다 맞다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누가 맞고 누구 말을 따라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보통 우리가 이 수행자들이 다 그런 꼴 아닙니까? 네? 사실은 스스로 분명하다면은 그냥 이런 데 나올 필요도 없고 누구한테 물을 필요도 없고 구함이 없겠지요? 수행한다라고 하는 그 함이 없겠지요?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말이 맞는 것 같아,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저 사람은 틀리고 이 사람은 맞아, 그러고 있다는 것은 모르면서 그렇다라고 하고 있는 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분명하다면 뭔가 찾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확인하려고 함이 없다는 거예요. 확인하려고 하면 일어날 리가 없잖아요. 굳이 이런 데 말로 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스스로 분명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이 맞다 틀리다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 혼란은 바로 깔라마 사람들이 느끼는 혼란과 똑같다는 겁니다. 유치원에 가면은 이렇다고 교정하고, 아버지는 이렇다고 교정하고, 또 할아버지는 이렇다고 교정하고, 도대체 어쩌라고? 내가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야 도대체? 왜? 자, 그러면 시험에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시계는 똑딱똑딱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고, 유치원 선생은 시계는 똑딱똑딱 하는 거라고 그러고, 도대체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를 믿으랴, 선생님을 믿으랴?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규정하면, 아무리 맞다 하더라도 이렇다 저렇다라고 규정하고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교육은 전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를 이야기할 때 도가 뭐다라고 규정하는 것 또한 좋은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터득돼야 되는 그래서 경험을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애가 있으면은 그 청장 냄새를 막 싫어하면은 청장 냄새를 막 싫어하는 데 대해서 막 뭐라고 그러고 냄새가 있는 거잖아. 냄새는 없는 거다라고. 이제 냄새가 없다는 게 아니라 예. 환상이다. 환상이다. 없기다. 예. 자, 내가 예. 생각할 때 이건 있고 내가 생각할 때 없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예. 홀로그램이 일어나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도대체 그게 홀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예. 환상입니다. 자, 환상이 그러니까 문제는 꿈이 그 뭐라 그러죠? 꿈이 있기도 하고 없잖아요. 예. 없다 하긴 또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예. 예. 자, 그것이 그 아드님한테는 자녀한테는 그것이 일종의 규정이죠. 그것이 관념이죠. 그렇게 설명해 주신다고 해서 아들한테 설명 그대로가 그렇게 이해될까요? 나한테는 홀로그램도 아니고 나한테는 환상도 아닌데 분명히 경험되는데 왜 자꾸 환상이라고 그러지? 이렇게 되지는 않을까요? 자, 그래서 청국장 이야기를 할 때 청국장 냄새 때문에 불편하다고 안 먹는다고 통상 그러면은 자, 아버지는 청국장이 너무너무 맛있고 너는 맛없다고 그러는데 청국장은 똑같은 청국장인데 도대체 무슨 문제일까? 예? 예. 그럼 견해 생각의 문제라고 한다면 청국장 자체의 문제가 아니지 않는 거냐. 이것은 누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납득이 될 수 있는 거죠. 만약 청국장 자체가 문제라고 한다면은 청국장 자체가 맛없는 거라고 한다면은 너도 이것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맛없다고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단지 그런 경험을 나누기만 하면은 뭔가 자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국장 자체가 문제가 청국장 자체를 먹어야 되느냐 못 먹어야 되느냐 문제가 아닌 거 아니냐라는 문제죠. 그러면 청국장 때문에 불편하다는 것은 누가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 생각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 견해를 바꾸는 문제예요. 예, 이것은 아니요, 이것은 뭔가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죠. 뭔가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험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이 달라서 다르게 경험되는구나라고 하는 그렇게 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경험을 나누는 것은 괜찮은데 규정함이 된다면은 규정부터 먼저 있게 된다면은 그것은 아무리 맞는 말이어도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는 맞음은 관념일 뿐이지 맞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누구의 말도 믿지 말라. 경전이라고 그냥 그대로 믿지 말고 옳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대대로 내려온 전통이라고 해서 옳다라고 규정하지 말고 당연히 설사 내가 부처라고 해서 내 말도 그냥 그대로 믿지 말고 경험을 통해서 뭔가 불편함이라든가 자꾸 혼란스러워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일 거고 삶이 편안해지고 뭔가 이해가 되고 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다. 자, 기본적으로 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즉 맞다 틀리다라고 규정 단정함이 없이 경험되는 그대로 경험을 통해서 터득되는 이것이 도의 삶이고 이렇게 터득되는 것이 통찰 지혜라고 이름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부처님은 자, 어느 사람은 맞고 어느 사람이 틀리고 라고 규정하지 않으셨죠?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죠? 단지 그럴 때 어떻게 경험되면 되는지를 말씀하신 거죠. 자, 이게 기본적으로 교육은 이래야 된다는 거죠. 이 교육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빙빙 돌았습니다만, 하여튼, 뭐라고 규정하기는 어려워도. 지가 뭐 개그를 깊게 하잖아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니까. 예. 근데 아까 제가 그 토마토 농장 견학 가서 네. 말씀드렸는데 네.
저는 지금까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토마토 농장을 견학 간다고 하면 일단 애들한테 이게 토마토야 라고 말하진 않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좀 알고 가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거기 뭐 여러 가지 책이 있어요. 동화책도 있고 자연사책도 있고 그런 책을 일단 읽고 그다음에 한 하루 전부터는 이제 그 토마토 가지고 잘라서 찍어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주물러 보고 퍼포먼스 수업을 좀 하고 가거든요. 그런 거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문제는 사실 뭐 이래야 되고 그건 없지만은 그 어떤 책이라든가 그런 것이 그렇다라고 믿지 않도록만.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고 저렇게 표현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면은 그래도 좀 거기에 얽매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대개 우리가 사람들끼리 만나서 술자리에서 싸우는 게 뭡니까? 네 생각이 오라 내 생각이 오라 가지고 대부분 싸우죠. 그러니까 이 관념 교육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게 되도록 만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게 기결되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인연작용이라는 게 사람마다 그렇게 똑같은 이제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도 사람마다 각자 다르게 그렇죠. 애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예.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게 되기는 한데 문제는 이 가령 요즘 한번 보세요. 이쁘다라고 하는데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텔레비전, 연속극, 사람들 이것이 많이 들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안 그렇다고 하는 이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그렇다는 쪽으로 자꾸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인연 따라 작용하기는 해도 가령 그렇게 들림이 많으면은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경험의 자각이 돼야 되는데 이제는 경험을 전부 다 생각으로 규정을 계속 하다 보니까 다른 경험으로 경험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관념화돼 버리는 거예요. 자, 아까 보여주신 지난번에 보내주신 그것이 보면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생각이 기형이다라는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관념 교육 때문에 기형이다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거죠. 유전자 변형. 그게 떠오르는 거죠. 그런 생각이 예쁘다 이 생각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요. 이쁘다 그렇게 떠오를 수 있지만은 저는 딱 보자마자 이 기형이다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령 우리는 호박에 대한 그 관념과 그 다음에 참에 대한 관념이 있어요. 이 두 개가 섞여 있으니까 이건 기형이다라고 되는 거죠. 제가 그 목사님한테 카톡 보내드릴 때 밑에다가 그 댓글을 달지 않았으면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댓글은 뭐라고 따랐어요? 제가 참외 같기도 하고 오이 같기도 하고 호박 같기도 하더라 그렇게. 예. 또 그랬으면 또 달리 경험될 수도 있었겠죠. 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뭐야? 네. 이렇게 경험될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 사실은 사진상으로 보면은 호박도 분명하지 않았고 참외도 사실은 분명하지 않았으니까 이게 뭐야? 라고 경험되겠죠. 차라리 이게 뭐야? 라고 경험되면은 그래도 좀 나은 편이죠. 그럼 기형이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기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관념 교육이 먼저 되다 보니까 저도 이 범생이과에서 이게 관념 교육이 하도 잘 돼 있어가지고 딱 보자마자 그렇게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정상이다 비정상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관념 교육의 영향이죠. 그러니까 원주민들은 정상이다 비정상이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똑똑하고 누가 똑똑하지 않다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전부 이런 재주 있고 저런 재주 있는 온통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각자 어떤 뭐냐면 뭔가 그 사람만의 다른 사람과 좀 차별적인 이런 데 이름이 붙여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수박 무늬가 있었어요. 예. 처음에는 이끌어 댓글 달리를 제가 보내줬을 때
수박이 되고 그 호박 이렇게 달았는데 그 다음에 떠오른 생각은 아 이거 따라 연기적이구나. 왜냐면은 어떤 그 과정에서 어떤 씨앗이라든가 성의 과정에서 이거 조건이 만나져가지고 이런 새로운 현상, 즉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죠. 이 따라 연기 작용으로 또 하나의 품종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그런 어떤 현상을 새로운 품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죠. 그것 또한 그냥 현상일 뿐이죠. 하나의 현상일 뿐이죠. 예.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호박이다라고 그러지만은 어떤 것은 전혀 호박이 아닌 것 같은 것도 호박이라는 때가 있고 그런 거죠. 사실은 맞지 않는 거죠. 어쨌든 규정이 먼저가 아니라 그래서 먼저 호박이 뭔지를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 정립된 상태에서 가는 것보다는 경험이 먼저고 그 뒤에 그것을 뭐라고 그런다라고 하는 어떤 설명이 더해지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표현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러면 이제 그 표현이 되면 어떻게 돼요? 경험이 먼저 이렇게 경험적으로 먼저 이해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경험하면서도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뒤바뀐 상태인 거예요. 개념으로 들리면은 그 실제로 경험으로 그것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경험이 개념으로 이해가 되는 이 뒤바뀜이죠. 사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고 좀 큰 애들한테는 사실 그런 설명이 경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되는데 지금 니나님 그 애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돌3중 된 애기라서 사실 그렇게 언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통하는 편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만나는 애들이 그런 애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애들한테는 이제 아까 프로그램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뭐 그냥 그림 하나 그려서 있고 밑에 뭐 과일이 그림 하나 그려서 있고 이렇게 뭐 수박 이럴 때는 제가 이제 생각한 거는 구체적으로 이제 토마토나 거기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식물을 하나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 와서 먹어보자 이게 뭐지?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건 좋은 방법이죠. 좋은 방법이죠. 근데 하여튼 그것을 토마토라는 것을 먼저 가르치지 말고 먹어본 다음에 이걸 토마토라고 이름한다라고 이 토마토라고 부른다고 이렇게. 근데 사실은 그리고 또 그러면 이제 토마토도 사실은 방울토마토 있고 큰 토마토 있고 뭐 대추 토마토 있고 또 많죠. 사실 그걸 다 경험해보고 하고 다 한 다음에 그 이제 가령 어떤 그렇게 한 다음에 도대체 이 가령 그 경험들을 한번 이걸 왜 토마토라고 부를까? 라고 하는 것도 한번 던져보면은 뭐라고 하는지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토마토라는 개념부터 주는 것은 그것은 좋은 교육이라고 이름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하여튼 경험을 관념으로 규정한다, 개념으로 규정하는 것은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닌가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경험이 우선이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어도 저도 구체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실전에서 가르쳐 줄까 하면 좀 가르쳐지는 점이 있어요. 그럼 이제 또 떠오르는 생각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가을에 이제 애들 데리고 산책을 나가다 보면 나뭇잎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뭐 진짜 그것책에 나오는 대로 거기에 의성, 의회를 다 붙여서 이렇게 저희 관념으로도 그렇게 배우는데 사실 노래로 할 수도 있고 그게 떨어지는 그 모양이나 그런 소리를 사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실전 경험에 부딪히면 사실 어떻게 이거를 표현해 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굳이 해줘야 예,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경험을 한번 표현 스스로 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쭉 한번 해보게 하는 그 경험. 그럼 쟤는 저렇게 경험되고 이렇게 경험된다 하는 그런 경험. 그냥 그 경험 가능한 한 사실은 이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먼저 해보게 하는 그런 것이 좋겠죠. 그런 행동 만들어도 원장님이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아이스크림님이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시되 그냥 하고 놔두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계속 네.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본인 스스로도 생각에 자꾸 빠지고 그 따라야 하는 학생들도 결국에는 다 이제 받아들일 때는 내가 관념을 준 건 아니고 경험을 주려고 했지만 관념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계속 그거를 뭐 이렇게 접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관념 교육의 어떤 피해자로서 조금 무서운 경험인데 집 바로 옆에 마트에서 한 두세 달 계산한 알바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호박하면 이렇게 뭐 동그란 이런 호박, 신데렐라 나오는 그런 호박, 아니면 엄마가 반찬에 주는 뭐 이렇게 썰어 먹는 호박 두세 가지인데 마트에서 계산을 하는데 호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 뭐 이렇게 생긴 건 주끼니라 부르고 또 뭐 이런 건 애호박이라 부르는데 계산할 때마다 저는 그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버섯도 저는 송이버섯, 뭐 표버섯밖에 모르는데 버섯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계산할 때마다 에러가 나는 거예요. 호박하고 버섯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배우니까 참 모르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뭐 똑똑하다, 뭐 유식하다는 것이 그런데 그 사회 경험에서 몰라 좀. 마트 가서 계산도 못하는 거. 근데 그 경험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안사람이 이제 물건 사오라고 그래가지고 장을 보면은 제대로 보는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물론 저도 이제 구별을 잘한다고 생각은 하죠. 왜냐면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걸 왜 이렇게 구분해야 될까? 뭐 팽이버섯, 송이버섯, 무슨 버섯은 많은데 그냥 모양 생김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알면 그만인데 그걸 딱 이름을 지어주고 이렇게 생긴 건 뭐 조금 다른 건 뭐라고 했을 때 예전부터 이게 좀 왜 이렇게 꼭 이렇게 불러야 되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아니, 그게 없으면은, 어떻게, 심부름을 어떻게 시키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만 되는데 잘 봐야 할 텐데. 역시 알림님이라고 이름 아이를 들어오니까 홀로그램을 들어오니까 홀로그램님 하고 불러서 홀로그램님이 이렇게 돌아보시잖아요. 네. 그래서 생긴 게 나았는데 그게 너무 고용이 돼서 착한 상대가 되어버린. 그러니까 이름은 단지 이름일 뿐이잖아요. 이제 홀로그램이 잘못하면 이제, 우리 홀로그램 하면, 아, 진짜 홀로그램 그건가? 근데 이게 우리가 자꾸 이름을 의미를 붙이잖아요. 네. 이름을 의미를 붙여서 이름을 부르고 그런데 사실은 그냥 부르는 것일 뿐이지 누가 의미를 생각을 해요? 그럼 뭐라고 부르든. 근데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굳이 그냥 아무거나 붙여도 되는데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제가 했던 게 있었는데 이 홀로그램이라는 이름을 짓기 위해서 한 3일 동안을 계속 고민한 건 아니지만 계속 고민한 건 아니지만 뭔가 바꿔야 될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3일 내내는 아니지만 한번 시간 내에 입력해야 되는데 이걸 며칠을 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니나님이 처음에 저를 이렇게 보시고 뭐 이러이러한 거를 갖다 감안을 해서 잘 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한번 해주셨는데 사실은 굳이 뭐 그걸 형상화시키거나 뭘 표현할 필요가 없이 그냥 뭐 이렇게 남하고 나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를 지정해야 된다면 내가 이렇게 불리는 평소의 이름이 아닌 다른 걸 그냥 하나 붙여버리면 되는데 그 나중에 지워놓고 속으로 또 후회를 했어요. 아니 지워놓고 이거 며칠 동안 이걸 고민할 일이 아닌데 저하고 정 반대인 것 같아요. 저는 이름이 형성인데 꼭 뭐 같잖아요. 무슨 한명 무슨 뜻같은데 네. 그냥 형성 저는 현성의 이름을 적어놓는데 왜냐하면 저는 이제 홀로그램이가 개념이 있으니까 네. 아 홀로그램님이 그런 개념을 뭔가 생각해갖고 하셨나 보다 또 제 다른대로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거를 저는 그런 데서 좀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으니까 시작을 한 건데 다시 거기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교육은 이 개념 교육, 이름 교육이 아니라 경험에 대한 표현이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은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각이 되도록, 그런 경험을 통한 자각이 되면은 사실 생각의 다름에
따른 또는 표현에 따른 얽매임이 적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교육은 그 교육이 맞는 거지. 사실은 삶에서의 모든 그런 필요한 것들은 다 살면서 다 터득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은 사회생활 나가면 학교에서 배운 게 아무 소용이 없더라라고 하는, 그거 필요하면 다 터득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관념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뭐 다른 지식적인 교육은 필요하면 누구나 다 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교육은 사실은 바로 이 경험 중심으로 되고 거기에 그 경험을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라고 하는 이 이해만 있으면은 삶을 사는 데는 전혀 지장도 없고 불편한 삶이 되지도 않고 그렇게 되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육은 도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그런 상태로 사는 것이 터득되도록 그것을 도라는 이름으로 다시 도에 대한 규정으로 도에 대한 관념으로 교육이 아니라 실제로 터득되도록 하는 그 교육이 사실은 바른 교육이다라는 겁니다. 도의 삶이라고 하는 게 아까도 선생님, 거사님도 말씀하시지만 규정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대하는 것도 처음부터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깨어있으면서 아이의 말을 듣고 있는 그대로 듣고 그냥 듣다 보면 규정할 수 있는 게 없이 그냥 그 순간에 아이들이 아무것도 제가 거기 아이는 이렇게 해야 해, 이렇게 가르쳐줄까,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아이 그 순간에 아이들과 그 말을 그 순간에 들으면 처음에 좀 잘 안 되더라도 거기서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될지 그 어떤 생각으로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대답이 나오고 하다 보면 저절로 그런 것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돼가면서 아이도 그거에 대해서 되게 더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없다 보니까 그 순간에 내가 뭘 해야겠다고 하면은 아이를 이렇게 해줘야지 저렇게 해야지 생각을 가지고서 아이들을 대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규정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아무리 내가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그러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듣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아이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거기에 자연스럽게 말을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점점 잘 되어가지고 잘하기 쉽죠. 자식을 보면요, 저걸 다, 그러니까 제가 겪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험들을 다 겪어야만 이런 데 찾아오고. 그런 게 좀 자식을 보면은 뭔가 말할 수 있는 게 아픔이 좀 있더라고요. 내가 거기서 또 개입하면은 여사님 말씀대로 그게 길어질 뿐이고, 그거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건데. 예, 그래서 사실은 어느 누구도 남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스스로 깨어있음 점검, 도의 점검이면 그런 삶이면은 그것이 모든 인연에게 최선일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제 역량만큼 깨어있으면 그거 그렇습니다. 너무 수월. 잠시 진짜. 얼마 전 바람이 바로 떨어져. 바람도. 그것도 느낌으로만 받아들이면은 특별히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런 생각이 일어났고, 그런 생각이 드러났고, 그러니까, 들려서 일어났고, 그래서 그렇게 됐고, 다 그런 것일 뿐이죠. 다 그런 것일 뿐입니다. 이제 잘못하면은, 느낌이 느낄 뿐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하면은, 그냥 그대로 있으려고 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느낌으로 하는 것은 느낌에 머물려고 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이 있잖아요.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감쪽 이런 데서 딱 하고 머물러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데요. 생각을 어떻게 이걸 가만히 냅두지 못하겠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제안한 방법인데
아니,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느낌도 가만히 있으려고 하면 아닌 거예요. 어디 머물려고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머물려고 함이 있으면 바로 도가 아닌 거예요. 바로 건강의 의무소주 이생지심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때 감성 이런 거는 비슷한 상황을 만들 수 있겠는데 생각이 캐명을 안 해요. 생각은 그렇게 있는 대로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표현인데 그렇게 하는데요. 생각은 어떻게 이게요? 아, 왜? 그러니까. 그럼 돌아다니면 그대로가 자연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놈 보고 안 돌아다니면 또 그래. 예, 그것도 자연현상입니다. 그럼 또 생겨. 그것도 계속 그래요. 아, 머리야. 자, 왜 머리가 아픕니까? 그 지금 날씨가 뭐 하루에도 그냥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오늘 아침에 올 때고 오늘 오후에 비 온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과정에 막 변화가 수없이 많죠? 그것이 전부 다 왜 이러냐고, 왜 이렇게 작용되냐고, 아침에 해가 나면 저녁까지 그냥 해가 있든지, 비가 올라오면 그냥 아침에 비가 오면 저녁까지 비가 오든지, 그러고 있는 거와 똑같은 것인 거예요. 생각이 이렇고 저렇고 아무리 돼도 그것이 자연현상이고 내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면은 신경 쓰는 그 자체가 사실은 생각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일 뿐인 거죠. 생각은 어떻게 작용되든 비가 어떻게 오든 바람이 어떻게 불든 자연현상일 뿐이, 그렇다고 한다면 생각이 어떻게 작용되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아무 문제도 아니죠. 그런 겁니다. 자, 느낌에는 머물기 좋고 생각에는 머물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느낌과 생각을 차별하고 있는 거고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없앨 수 있는 그 어떤 빠른 방법은 자,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은 바른 견해, 바른 이해만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것을 없애고 어떻게 하려고 해가지고는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도대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느낌이 내가 느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느낌이 저절로 느껴지듯이 저절로 일어나고 사라지듯이 생각 또한 저절로 일어나고 사라질 뿐인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경험을 통한 그 이해가 없는 한은, 그리고 예, 비가 뭐 이래 와야 된다 저래 와야 된다 바람이 이래 와야 된다 저래 와야 된다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생각도 그와 같은 것일 뿐인데 개인적으로 많이 세뇌 좀 시켜야 돼요. 그건 세뇌 문제가 아니라 이해의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해가 되면 그것이 저절로 그것이 작용되는 거지 세뇌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뭐 어지간히 이야기가 좀 된 것 같은데 혹시 꼭 이거는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되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